우리 형들, 오늘도 핸드폰 화면만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는 거 아니죠? 그놈의 일부는 언제 사라지나? 아니면 이미 사라졌는데 왜 답장은 안 오나? 혹시 지금 이 순간에도 핸드폰 진동 한 번에 심장이 덜컥 내려앉으면서 목 빠지게 기다리고 있는 건 아니냐고요? 진짜 생각만 해도 제가 다 가슴이 답답하네요. 근데 진짜 대박인 게 뭔지 알아요? 우리 남자라는 종족은 참 신기해요. 밖에서는 부하 직원들 호통치고 헬스장에서는 짐승처럼 무거운 덤벨을 들어 올리고 사회생활 할 때는 누구보다 냉철하고 강해 보이는 양반들이 왜 좋아하는 여자 앞에서는 한낱 작은 먼지, 아니 거의 우주 미아가 된 것처럼 빌빌거리는지 모르겠단 말이죠. 분명히 밖에서는 알파메일처럼 굴었는데 카톡 창만 열면 갑자기 세상에서 가장 소심한 을이 되어버리는 이 기괴한 현상. 이거 단순히 성격 탓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사랑에 대해 뭔가 심각하게 오해하고 있는 걸까요? 사실 형님들이 지금 느끼는 그 불안함, 내가 뭘 잘못 보냈나? 지금 답장하면 너무 매달리는 것처럼 보일까? 고민하며 손가락 떨고 있는 그 상태가 바로 관계의 주도권을 완전히 뺏겼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거든요. 왜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 앞에서 가장 나답지 못한 모습이 되는 걸까요? 그리고 왜 그 지극정성이 상대방에게는 매력이 아니라 부담으로 다가가는 걸까요? 여기서 우리가 한번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어요. 우리가 왜 이런 늪에 빠지는가? 은희경 작가의 소설 그것은 꿈이었을까를 보면 진짜 가슴 후벼 파는 문장이 하나 나옵니다. 사랑은 상대방에 대한 오해에서 시작해서 자신에 대한 오해로 끝난다. 이거 진짜 뼈 때리는 소리 아닙니까? 우리 형님들, 연애 시작할 때 다 똑같잖아요. 처음엔 그녀가 세상에 둘도 없는 천사인 줄 알고 오해하며 시작하죠. 이런 여자가 내 인생에 나타나다니 하면서 그 사람의 모든 단점은 필터링하고 오직 아름다운 모습만 보며 눈이 멉니다. 이게 첫 번째 오해, 즉 상대방에 대한 오해예요. 그런데 진짜 비극은 그 다음부터 시작됩니다. 관계가 조금 삐걱거리거나 상대의 반응이 예전 같지 않을 때 우리 형들은 갑자기 정성이라는 무기를 꺼내듭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정성을 들이고 내 모든 걸 다 바쳐서 헌신하면 결국 쟤도 내 진심을 알아주겠지. 나는 아주 거창하고도 슬픈 오해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자신에 대한 오해입니다. 자, 냉정하게 생각해 봅시다. 내 진심이 통할 거라고 믿으며 쏟아부은 그 정성들, 그게 정말 사랑이었을까요? 아니면 내 정성을 쏟았으니 너는 보답해야 한다는 무의식적인 보상 심리였을까요? 안타깝게도 후자인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 나는 사랑꾼이라는 프레임 속에 자신을 가두고 실제로는 상대의 반응에 목매는 감정의 노예가 되어가고 있었던 거죠. 솔직히 한번 말해봅시다. 우리가 언제부터 그렇게 자비로운 성인군자였다고 그녀의 기분 하나에 우리 인생 전체가 흔들리는 감정의 위성 노릇을 자처하게 됐을까요? 그저 사랑하니까 다 해주고 싶었다고요? 아니요. 형님들. 그건 사랑이 아니라 나를 잃어버린 채 상대의 인정만을 갈구했던 지독한 착각이었을 뿐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 형님들이 가장 많이 빠지는 치명적인 함정이 하나 있어요. 바로 여자한테 잘해주면 장땡이다 라는 믿음이죠. 세상에나, 형님들. 이게 진짜 연애 시장에서 가장 위험한 착각이라니까요. 거의 착한 남자라는 이름의 달콤한 가스라이팅을 당하고 있는 거나 다름없어요. 우리 남자들 진짜 웃긴 게 자기가 가진 모든 걸 다 퍼주고 상대가 원하는 건 뭐든 다 들어주면 상대방이 감동해서 나를 더 사랑해 줄 거라 믿어요. 그런데 형들, 냉정하게 현실을 봅시다. 우리가 너무 쉽게 연락하고
부르면 언제든 달려가고 너무 간절하게 굴면 굴수록 상대방 눈에 우리가 어떻게 보일까요? 절대로 헌신적인 남자로 보이지 않습니다. 그냥 언제든 부르면 튀어오는 5분 대기조, 혹은 내 기분 맞춰주는 게 인생의 유일한 목표인 편리한 남자 정도로 전락해버리는 거예요. 헐, 진짜 슬프지 않아요? 내가 준 건 사랑이었는데 상대가 받은 건 당연함이 되어버린 이 상황. 심리학적으로 보면 이건 가치의 문제예요. 사람은 누구나 쉽게 얻을 수 있는 것에는 큰 가치를 느끼지 못합니다. 길가에 널린 돌멩이는 아무리 예뻐도 그냥 돌멩이지만 깊은 산속에서 어렵게 찾아낸 원석은 보물이 되죠. 형님들이 그녀의 모든 요구에 응, 다 돼. 너 하고 싶은 대로 해라고 반응하는 순간 형님들은 스스로를 길가에 널린 흔한 돌멩이로 만들고 있는 겁니다. 다정함. 좋습니다. 배려. 물론 중요하죠. 하지만 기준 없는 다정함은 배려가 아니라 우유부단함이고 선 없는 친절은 매력이 아니라 굴종일 뿐이에요. 착한 게 어떻게 죄가 될 수 있어? 라고 억울해하시겠지만 나를 잃어버릴 정도로 착한 건 남자로서의 가장 강력한 무기인 주체성을 스스로 내다버리는 행위거든요. 형님들, 기억하세요. 여자가 진짜 매력을 느끼는 건 나에게 잘해주는 남자가 아니라 자기 삶이 뚜렷해서 내가 쟁취하고 싶은 남자라는 사실을요. 사실 저도 한때는 이 분야의 국가대표급이었습니다. 아니, 거의 세계 챔피언 수준이었다고 봐도 무방해요. 그때의 저는 정말 가관이었죠. 그녀가 무심코 떡볶이 먹고 싶다라고 한마디만 하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온 동네 맛집 리스트를 다 뒤졌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영업하는 곳이 어디인지, 주차는 편한지, 리뷰는 좋은지 거의 정보사령부 수준으로 조사해서 바쳤죠. 답장이 좀만 늦으면 내가 아까 그 말은 하지 말았어야 했나? 혹시 지금 기분이 안 좋은 건가? 싶어서 전전긍긍하며 하루 종일 일도 손에 안 잡혔습니다. 핸드폰만 쳐다보며 1분이 1시간처럼 느껴지는 그 고문 같은 시간을 매일 견뎠어요. 본인은 그게 사랑이고 정성이라고 믿었겠죠. 하지만 결과는 어땠을까요? 결국 돌아온 건 이 한마디였습니다. 오빠는 진짜 착하고 좋은 사람인데 나랑은 좀 안 맞는 것 같아. 형님들, 이 멘트 들으면 진짜 피눈물 나잖아요. 아니, 내가 뭘 더 어떻게 해야 하는데? 이렇게까지 다 맞춰줬는데 대체 뭐가 안 맞다는 거야? 라고 울분을 토하고 싶겠죠. 착한 게 죄도 아니고 다 맞춰준 게 잘못인가 싶어 억울해 미칠 겁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말씀드릴게요. 네, 그 상황에서는 착한 게 죄 맞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착함은 도덕적인 선함이 아니라 나를 잃어버릴 정도로 상대에게 맞추기만 하는 자아 상실을 말하는 거예요. 심리학적으로 보면 이건 가치 투자의 실패입니다. 나는 내 가치를 깎아서 상대에게 계속 쏟아부었는데 상대방 입장에서는 언제든 얻을 수 있는 헐값의 친절이 되어버린 거죠. 나를 지킬 줄 모르는 친절은 배려가 아니라 구걸입니다. 제발 나를 좀 좋아해줘라고 온몸으로 외치는 구걸 말이에요. 그리고 슬프게도 사람은 본능적으로 구걸하는 존재에게는 매력을 느끼지 못합니다. 오히려 이 남자는 나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구나라는 생각에 정이 뚝 떨어지게 되죠. 오늘 이 영상에서 제가 형님들께 정말 하고 싶은 이야기가 바로 이겁니다. 그 뻔하고 지독한 착한 남자 콤플렉스에서 제발 좀 벗어나라는 거예요. 내가 나를 버리면서까지 얻어낸 사랑은 결코 내 것이 될 수 없거든요. 자, 이제 여기서부터는 진짜 중요한 심리학적 비밀을 하나 파헤쳐 보겠습니다. 형님들, 혹시 이런 경험 없으세요?
내가 정말 미친 듯이 좋아해서 온갖 정성을 다 쏟았는데 정작 상대방은 점점 더 멀어지거나 차가워지는 느낌. 반대로 내가 조금 마음을 비우고 내 할 일에 집중하며 거리를 뒀더니 갑자기 상대방이 먼저 연락해오고 안달이 나는 기묘한 상황 말입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정답은 바로 부재의 힘, 즉 사라짐의 미학에 있습니다. 우리가 공기를 생각해 보세요. 공기는 우리 주변에 항상 존재하죠. 너무 당연하게 곁에 있기 때문에 아무도 공기의 소중함을 평소에는 몰라요. 그런데 갑자기 숨이 턱 막히는 상황이 오거나 산소가 부족한 곳에 놓이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그때서야 비로소 깨닫습니다. 이 공기가 내 생존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존재였구나라고 말이죠. 연애도 정확히 똑같습니다. 형님들이 그녀의 삶에 24시간 내내 공기처럼 존재하려고 하면 상대방은 형님들의 소중함을 느끼기는커녕 오히려 숨막힘을 느낍니다. 이 남자는 내가 언제든 부르면 오는 사람이구나. 내가 어떻게 해도 절대 나를 떠나지 않겠구나 라는 확신이 드는 순간 형님들의 가치는 급격히 하락합니다. 긴장감이 사라지고 궁금함이 없어지며 결국 정복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이미 가진 소유물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심리학에는 손실 회피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사람은 무언가를 얻을 때의 기쁨보다 가지고 있던 것을 잃어버릴 때의 고통을 훨씬 더 크게 느낀다는 이론이죠. 즉, 형님들이 계속 곁에 머물며 정성을 쏟는 건 상대에게 득을 주는 일이지만 때로는 적절하게 사라져주는 것이 상대에게 손실의 공포를 주는 훨씬 더 강력한 전략이 됩니다. 숨이 막힐 듯한 고요함이 찾아와야 비로소 상대는 깨닫게 됩니다. 왜 연락이 없지? 갑자기 왜 예전처럼 안 굴지? 이 작은 의문과 불안함이 곧 궁금함으로 변하고 그 궁금함이 다시 갈망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이건 단순히 상대를 조종하려는 얄팍한 밀당 기술이 아니에요. 내 존재의 가치를 증명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심리적 공간을 만드는 과정입니다. 이 적절한 거리감과 사라짐의 미학을 모르는 형님들은 평생 연애 시장에서 아무리 좋은 스펙을 가졌어도 헐갑에 팔려나가는 신세를 면치 못할 겁니다. 지금 당장 그녀의 반응에 일희일비하며 핸드폰만 쥐고 있는 형님들, 이제 그만 그 손가락 멈추세요. 그리고 생각하십시오. 내가 계속 곁에 머물며 가치를 깎아 먹을 것인가? 아니면 잠시 사라짐으로써 나의 빈자리를 느끼게 만들 것인가? 자, 이제 더 깊이 들어가 봅시다. 왜 우리가 적절히 사라져야 하는지, 그 근본적인 심리 기저에는 희소성과 가치라는 무서운 법칙이 숨어 있거든요. 우리 남자라는 종족, 생각해보면 참 단순하잖아요. 평소에는 무심한 척해도 구하기 힘든 한정판 운동화가 출시되거나 전 세계에 몇 병 없는 희귀한 위스키가 나타나면 어떻게 됩니까? 눈이 뒤집혀서 달려들죠. 오픈런을 하고 프리미엄을 얹어서라도 어떻게든 손에 넣으려고 안달이 납니다. 그런데 길바닥에 널린 흔한 돌멩이에는 눈길 한번 주나요? 아니죠. 아무리 모양이 예쁜 돌멩이라도 널려 있으면 그냥 돌멩이일 뿐입니다. 사랑도, 인간관계도 정확히 똑같습니다. 형님들이 그녀에게 너무 흔한 남자가 되어버리면 그녀는 형님들을 잃는 것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왜냐고요? 언제든 손만 뻗으면 닿는 곳에 있고 부르면 5분 안에 달려오는 당신은 그녀에게 한정판이 아니라 기본 옵션 같은 존재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헐, 진짜 뼈 때리는 소리죠. 하지만 이게 현실입니다. 많은 형님들이 착각하는 게 있어요. 내가 더 많이 표현하고 더 많이 맞춰주면 내 가치가 올라가겠지. 아니요. 완전히 틀렸습니다. 가치는 양에서 오는 게 아니라 희소성에서 옵니다. 역설적이게도
당신이 그녀를 향한 갈망을 조금 줄이고 당신만의 세계를 구축하며 쉽게 가질 수 없는 남자라는 분위기를 풍길 때 비로소 당신의 가치는 수직 상승하기 시작합니다. 이 남자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바쁜 사람이구나. 이 남자는 나 말고도 지켜야 할 소중한 가치들이 있구나 라는 느낌을 줄 때 그녀는 비로소 당신을 당연한 존재가 아닌 쟁취해야 할 가치 있는 존재로 인식하게 됩니다. 결국 핵심은 이겁니다. 그녀의 인생에서 언제든 꺼내 쓸 수 있는 편리한 도구가 될 것인가? 아니면 가지기 위해 노력해야만 하는 귀한 보석이 될 것인가? 형님들, 제발 부탁인데 스스로를 헐값에 팔지 마세요. 당신은 누군가의 기분을 맞춰주기 위해 태어난 서비스 센터 직원이 아닙니다. 당신이라는 존재 자체가 하나의 브랜드가 되고 하나의 한정판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상대방이 당신의 가치를 알아보고 당신을 잃지 않기 위해 먼저 노력하는 건강한 관계가 만들어지는 법입니다. 자, 이제 조금 더 깊고 묵직한 이야기를 해볼게요. 여기서 우리는 정복이라는 단어에 주목해야 합니다. 러시아의 대문호 도스토옙스키가 이런 말을 했어요. 세상을 정복하고 싶다면 먼저 자신을 정복하라. 이 형님 진짜 명언 제조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형님들 꼴을 한번 보세요. 어떻습니까? 세상을 정복하기는커녕 당장 눈앞에 있는 그녀의 마음 하나 정복해보겠다고 자기 자신을 가장 먼저 내다버리고 있잖아요. 이게 얼마나 비극적인 일인지 알고 계신가요? 보통 사랑에 빠진 남자들이 저지르는 가장 큰 실수가 바로 이겁니다. 그녀의 마음을 얻기 위해 내 모든 기준을 낮추고 자존심을 굽히고 그녀의 반응 하나에 내 감정의 온도를 맞추는 거죠. 감정 조절이 안 돼서 불안함에 못 이겨 카톡 테러를 하고 일십 한번 당하면 세상이 무너진 표정으로 밤잠을 설칩니다. 형님들, 냉정하게 생각해보세요. 자기 마음 하나 컨트롤 못해서 안절부절 못하는 남자가 어떻게 한 여자의 인생을 책임지고 리드할 수 있겠어요? 여자들이 남자에게 기대하는 건 단순한 친절이 아니라 강인함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강인함은 근육의 크기가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정서적 단단함을 말하는 거예요. 심리학적으로 보면 관계의 주도권은 더 적게 갈구하는 사람에게 넘어갑니다. 즉, 내 감정의 중심이 나에게 있지 않고 상대방에게 가 있는 순간 형님들은 이미 그 관계의 노예가 된 겁니다. 내가 나를 정복하지 못하고 감정의 소용돌이에 휘말리는 순간 남자로서 가질 수 있는 가장 강력한 권능인 매력은 이미 안드로메다로 날아갔다고 봐야죠. 상대방의 마음을 얻으려고 애쓰는 그 절박함이 역설적으로 당신을 가장 매력 없는 남자로 만듭니다. 여자는 자신의 감정을 다스리지 못해 허덕이는 남자에게서 안정감을 느낄 수 없고 동시에 존경심을 가질 수도 없거든요. 그러니 형님들, 이제는 방향을 바꾸세요. 그녀의 마음을 정복하려는 그 에너지를 나 자신의 감정을 다스리고 내 삶을 세우는 데 쓰란 말입니다. 내가 나를 온전히 통제하고 내 삶의 주인으로 우뚝 섰을 때 그때 비로소 당신은 그녀가 정복하고 싶어하는 가치 있는 남자가 되는 겁니다. 나를 정복하지 못한 남자는 결코 누구의 마음도 진정으로 얻을 수 없습니다. 자, 이제 여기서 여자들의 아주 묘하고도 흥미로운 본능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형님들이 가장 많이 헷갈려하는 부분이 바로 여기거든요. 많은 형들이 여자는 안정감을 주는 남자를 좋아한다 라는 말을 듣고 그걸 무조건 맞춰주는 것이나 언제나 곁에 있어 주는 것으로 해석합니다. 하지만 이건 반만 맞고 반은 틀린 이야기예요. 심리학적으로 보면 여자들은 아주 흥미로운 모순을 가지고 있습니다. 분명 안정감을 원한다고 말하지만 동시에 자신이 완전히 손에 넣지 못한 것 같은 신비로움과 독립적인 매력을 가진 남자에게 미친 듯이 끌리거든요. 쉽게 비유해 볼게요.
우리는 잔잔하고 평온한 호수 같은 안정감을 원하지만 동시에 가슴을 뛰게 만드는 거친 파도 같은 설렘을 갈망합니다. 그런데 우리 형님들이 사랑에 빠지면 어떻게 하죠? 갑자기 자기 인생의 모든 궤도를 그녀에게 맞춰버립니다. 내 인생은 이제 너뿐이야. 내가 원하는 건 뭐든 다 해줄게라며 스스로를 그녀의 부속품으로 만들어버리죠. 형님들은 이게 지고지순한 사랑이라고 생각하시겠지만 그녀 입장에서는 이게 얼마나 숨막히는 일인지 생각나 보세요. 자기는 가만히 있는데 옆에서 누군가가 24시간 내내 스포트라이트를 비추며 자기만 쳐다보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처음엔 이 사람이 나를 정말 많이 좋아하는구나 싶어 고맙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빛이 너무 강해서 눈이 멀 지경이 됩니다. 부담스럽다 못해 결정적으로 이런 생각이 들게 되죠. 이 남자는 나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구나. 바로 이 지점에서 매력이 수직 낙하합니다. 남자의 매력은 결핍이 아니라 충만함에서 나오거든요. 자기만의 세계가 꽉 차 있어서 굳이 상대의 사랑을 구걸하지 않아도 충분히 행복해 보이는 남자. 그런 남자가 가끔 보여주는 다정함이 진짜 가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내 삶의 목적지가 그녀를 기쁘게 하는 것이 되어버리는 순간 형님들은 그 관계의 주인공에서 엑스트라로 강등되는 거예요. 리더십을 잃고 주관을 잃고 결국 그녀가 이끌어야 하는 짐 같은 존재가 되어버리는 거죠. 형님들, 명심하세요. 여자가 느끼는 진짜 안정감은 나에게 맞춰주는 남자가 주는 게 아닙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자기 길을 가는 단단한 남자 곁에 있을 때 느끼는 거예요. 이 남자는 내가 없어도 충분히 멋진 인생을 살 사람이구나 라는 확신이 들 때 비로소 여자는 당신을 놓치지 않기 위해 안달이 나게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이론은 여기까지 하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우리 형님들이 주인공의 자리를 되찾을 수 있는지 그 실전 전략으로 들어가 봅시다. 지금부터 제가 알려드릴 5가지 비밀, 이거 하나하나가 형님들의 가치를 수직 상승시켜줄 치트키가 될 겁니다. 자, 이제 진짜 본론으로 들어가서 우리 남자들의 가치를 수직 상승시켜줄 5가지 비밀 중 그 첫 번째를 아주 탈탈 털어보겠습니다. 이거 진짜 머릿속에 문신처럼 박아두셔야 해요. 첫 번째 비밀은 바로 침범할 수 없는 나만의 세계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우리 형님들, 솔직하게 한번 자백해 봅시다. 여자친구한테 오빠, 나 지금 잠깐 볼 수 있어 라는 카톡 하나 오면 어떻게 해요? 하던 게임 끄는 건 기본이고 친구들이랑 술 마시다가도 야 미안, 급한 일 생겼다 하고 도망치듯 달려가죠? 아니면 내일 아침에 정말 중요한 회의가 있는데도 그녀가 보고 싶다고 징징거리면 밤새 통화해주고 다음날 회사에서 좀비처럼 앉아있지는 않았나요? 아이고, 우리 형님들. 그게 사랑이고 헌신인 줄 알았죠? 미안하지만 그건 그냥 언제든 부르면 달려오는 콜씨, 콜보이가 되는 과정일 뿐입니다. 남자가 진짜 미치도록 매력적일 때가 언제인지 알아요? 바로 자기 목표에 완전히 미쳐서 눈에서 레이저가 나올 때입니다. 땀 뻘뻘 흘리면서 스쿼트 마지막 한 개를 쥐어짤 때, 혹은 자기가 맡은 프로젝트를 끝내려고 모니터를 뚫어지게 쳐다보며 고민할 때 풍기는 그 특유의 에너지가 있거든요. 그게 바로 야생의 수컷이 가진 본연의 향기, 즉 생산성과 열정의 냄새입니다. 그런데 그녀의 전화 한 통에 그 소중한 시간과 에너지를 홀랑 다 내버리고 달려간다? 그러면 그녀 눈에는 형님이 인생에 대한 책임감이 강한 남자가 아니라 그냥 여자한테 휘둘리는 나약하고 심심한 존재로 비치게 됩니다. 헐, 진짜 대박인 건 여자들은 본능적으로 자기보다 약해 보이고 자기만 바라보는 남자에게는 절대로 성적인 매력을 느끼지 못한다는 사실이죠.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헬스장에 가고 독서를 하고 자기 개발을 하는 게 결국 누구를 위한 시간입니까? 바로 나 자신을 위한 시간이죠. 그런데 이걸 그녀가 원한다는 이유로 너무 쉽게 포기해버리면 그녀는 무의식 중에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이 남자는 내가 부르면 언제든 오겠구나. 이 남자의 세계는 내가 없으면 텅텅 비어 있구나. 이렇게 되는 순간 형님들의 가치는 바닥을 칩니다. 형님들은 그녀의 세계에 끼워 맞춰진 하나의 부속품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당신 스스로가 거대한 행성을 가지고 있는 주인이 되어야 해요. 그녀는 그 멋진 행성을 구경하러 온 아주 귀한 손님인 거고요. 생각해 보세요. 손님이 주인 보고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한다고 주인이 다 휘둘리면 그 집구석이 제대로 돌아가겠습니까? 자, 여기서 제 친구 이야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전형적인 여자 바라기였던 녀석이었죠. 여자친구가 조금만 우울해 보여도 자기 일 다 팽개치고 달려가서 기분 맞춰주고 주말에 자격증 공부하겠다고 학원 등록해놓고도 그녀가 놀러 가자고 하면 바로 환불받고 따라가던 녀석이었습니다. 본인은 그게 지고지순한 순애보라고 믿었겠죠. 근데 결과가 어땠는지 아세요? 그 여자가 결국 이 친구를 차면서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오빠는 참 착하고 좋은데? 뭔가 자기 주관도 없고 미래에 대한 열정도 안 보여서 질렸어. 제가 옆에서 듣는데도 피가 거꾸로 솟더라고요. 하지만 이게 냉정한 현실입니다. 우리가 모든 걸 다 맞춰주면 상대방은 고마워하기는커녕 우리를 만만한 남자라는 카테고리로 분류해버립니다. 자, 아까 그 제 친구 이야기 마무리해 볼게요. 그 녀석, 정말 처참하게 차였잖아요? 근데 진짜 대박인 건 그 충격으로 정신을 완전히 차렸다는 거예요. 내가 쏟아부은 정성이 오히려 내 가치를 깎아먹었구나라는 걸 뼈저리게 깨달은 거죠. 그래서 그 다음 연애부터는 태도를 완전히 싹 바꿨습니다. 일단 헬스에 미치기 시작했어요. 단순히 몸을 만드는 게 아니라 자신의 한계를 돌파하는 과정에 몰입한 거죠. 동시에 자기 커리어를 쌓으려고 야근도 불사하며 전문성을 키웠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여자친구가 오빠, 보고 싶어. 잠깐만 나올 수 있어. 라고 하면 하던 일 다 던지고 달려갔겠죠?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미안. 나 오늘 하체 운동하는 날이라 안 돼. 내일 보자. 라고 딱 잘라 말하기 시작한 거예요. 아니면 지금 중요한 프로젝트 마감 기간이라 이번 주말은 좀 힘들 것 같아 라고 당당하게 자신의 일정을 우선순위에 댔죠. 형님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그냥 무작정 밀당을 하라는 게 아닙니다. 실제로 내가 내 삶을 업그레이드하는 진짜 시간을 갖고 있느냐가 핵심이에요. 거짓말로 바쁜 척하는 건 금방 들통나거든요. 하지만 실제로 땀 흘리며 운동하고 치열하게 공부하는 남자의 에너지는 말하지 않아도 상대에게 전달됩니다. 처음엔 그 여자분도 서운해하는 것 같았어요. 오빠, 변했어. 이제 내가 우선순위가 아니야. 라며 투정을 부렸죠.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어떻게 됐을까요? 세상에나 상황이 완전히 역전됐습니다. 오히려 그 여자가 먼저 안달이 나서 연락을 해오고 운동 끝날 시간에 맞춰서 단백질 쉐이크를 타가지고 헬스장 앞으로 찾아오더라니까요. 이게 바로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입니다. 나는 너를 사랑하지만 내 인생과 내 목표를 포기할 정도는 아니야. 라는 무언의 메시지를 계속 줘야 한다는 거죠. 아이러니컬하게도 그녀가 당신의 일상에서 1순위가 아니라는 걸 느끼게 될 때 그녀는 당신을 더 쟁취하고 싶어하고 당신의 곁에 머물고 싶어 안달이 나게 됩니다. 이게 바로 그 유명한 희소성의 원칙이에요.
아무 때나 살 수 있는 물건은 가치가 없지만 예약하고 한참을 기다려야 살 수 있는 한정판은 사람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는 법입니다. 형님들, 스스로를 그 한정판으로 만드세요. 왜 자꾸 24시간 연중무휴로 열려있는 편의점이 되려고 하십니까? 진짜 답답해서 그래요. 제가. 그러니까 오늘부터 당장 실천하세요. 그녀가 부른다고 무조건 응, 갈게 하지 마시고 형님들만의 일정을 사수하세요. 운동하기로 했으면 운동하고 공부하기로 했으면 공부하세요. 그녀가 조금 서운해해도 괜찮습니다. 그 서운함이 나중에는 형님에 대한 존경심과 이 남자를 놓치면 안 되겠다라는 건강한 긴장감으로 바뀔 테니까요. 우리 남자들은 정보욕이 강하다고 하지만 여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완전히 가질 수 없는 것 같은 그 단단한 내면을 가진 남자에게 본능적으로 끌릴 수밖에 없거든요. 제발 그 소중한 가치를 스스로 깎아 먹지 마세요. 아시겠죠? 자, 이제 첫 번째 비밀인 나만의 세계 구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벌써 머리가 띵하신 형님들이 많을 텐데 사실 이건 시작에 불과해요. 남자의 가치를 진짜 미친 듯이 끌어올려줄 두 번째 비밀은 훨씬 더 충격적이고 강력하거든요. 궁금하시죠? 자, 이제 두 번째 비밀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건 진짜 우리 남자들이 가장 못하는 것 중 하나이자 동시에 가장 빠르게 가치를 올릴 수 있는 치트키 같은 거예요. 바로 감정의 소용돌이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바위가 되는 법입니다. 우리 형님들, 평소엔 얼마나 쿨하세요? 직장에서 상사한테 깨져도 허 웃으며 넘기고 친구들이랑 술 마실 때 누가 시비 걸면 야, 참나 하면서 대인배인 척 다 하잖아요. 그런데 왜 유독 여자친구만 입 꾹 닫고 있거나 이유 없이 짜증 좀 내면 갑자기 세상 무너진 표정으로 안절부절 못하는 건지. 참나, 진짜 대박이지 않아요?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사실이 있어요. 여자라는 존재는 원래 감정의 파도가 수시로 치는 종족입니다. 이건 비하가 아니라 생물학적, 심리학적으로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그런데 우리 남자들이 여기서 치명적인 실수를 합니다. 그녀가 갑자기 기분이 안 좋아 보이거나 나 화났어 라는 신호를 보내면 마치 큰 죄라도 지은 사람처럼 내가 뭐 잘못했어? 미안해. 제발 화 좀 풀어라며 국어를 시작한다는 거예요. 아이고, 우리 형님들. 이러는 거 보면 제가 다 가슴이 미어집니다. 형님들은 그렇게 저자세로 나오면 그녀의 화가 빨리 풀릴 것 같죠? 천만의 말씀입니다. 오히려 그녀는 무의식 중에 이렇게 생각해요. 아, 이 남자는 내 감정 컨트롤 한 번에 이렇게 쉽게 휘둘리는구나. 결국 형님들을 정서적으로 의지할 수 있는 리더가 아니라 자기 기분 하나에 쩔쩔매는 약한 남자로 인식하고 얕잡아 보게 됩니다. 여기서 필요한 게 바로 스토아 학파적인 태도입니다. 진짜 강한 남자는 폭풍우가 몰아쳐도 제자리를 지키는 거대한 바위와 같아야 해요. 그녀가 이유 없이 화를 내거나 갑자기 쌀쌀맞게 굴 때 같이 감정적으로 맞대응해서 싸우거나 혹은 반대로 비굴하게 사과하지 마세요. 대신 아주 평온하고 담담한 태도로 그녀를 바라보세요. 지금 기분이 좀 안 좋구나. 그럴 수 있지라는 느낌으로요. 헐, 이렇게 하면 싸움이 더 커질까봐 무섭다고요? 아니요.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형님들이 감정적으로 동요하지 않고 차분함을 유지하면 그녀는 결국 자기 자신의 감정을 스스로 돌아보게 됩니다. 그리고 깨닫게 되죠. 이 남자는 내가 아무리 흔들어도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구나. 여기서 여자들은 묘한 안정감을 느낍니다. 자기의 격한 감정을 받아내 줄 수 있는 혹은 그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든든하게 버텨줄 수 있는 남자라는 확신이 들 때 비로소 여자는 남자를 우러러보게 되는 겁니다. 남자의 권위라는 게 소리 지른다고, 힘으로 누른다고 나오는 게 아니에요. 가장 혼란스러운 순간에 보여주는 그 지독하리만큼 차분한 여유에서 나오는 겁니다. 자, 이게 말은 쉬운데 실전에서는 진짜 어렵거든요. 그래서 제 부끄러운 과거 이야기를 하나 더 해드릴게요. 예전에 저는 진짜 불안함의 결정체였습니다. 전 여자친구가 표정만 조금 굳어도 바로 레이더가 작동했어요. 어디 안 좋아? 화났어? 내가 뭐 실수했어? 라며 거의 1분에 한 번씩 물어봤죠. 형님들, 이거 진짜 최악입니다. 상대방 입장에서는 어떤 기분이겠어요? 처음엔 나를 정말 세심하게 챙겨주는구나 싶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냥 피곤해집니다. 아니, 그냥 좀 피곤한 건데 왜 이렇게까지 물어봐? 라는 반응이 나오기 시작하고 결국 저는 눈치만 보는 피곤한 남자로 낙인 찍히고 말았죠. 그런데 제가 어느 날 깨달았습니다. 아, 내가 지금 구걸하고 있구나. 그녀의 기분이라는 날씨에 내 인생의 모든 행복을 맡기고 있구나. 그래서 마음을 완전히 고쳐먹었죠. 그 다음부터는 그녀가 짜증을 내든 입을 닫든 그냥 그대로 뒀습니다. 어느 날 그녀가 또 이유 없이 쌀쌀맞게 굴길래 저는 그냥 아주 담담하게 한마디만 던졌습니다. 그래, 기분 좀 풀리면 말해줘. 나 잠깐 책 좀 읽을게. 그리고 정말로 제 할 일에 집중하며 묵묵히 제 자리를 지켰습니다. 결과가 어땠을까요? 진짜 대박인 건 제가 안절부절 못할 때는 절대 사과하지 않던 그녀가 제가 침묵하며 제 시간을 갖자 오히려 먼저 다가와서 아까는 미안했어 라고 사과를 하더라고요. 형님들, 이게 바로 남자의 침묵이 가진 힘입니다. 여기서의 침묵은 단순히 말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너의 감정 기복이 나의 평온함을 깨뜨릴 수 없다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행동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내 행복의 주도권을 상대방에게 넘겨주지 않고 내가 쥐고 있을 때 비로소 상대방은 당신을 정신적 지주로 느끼기 시작합니다. 여자의 감정 기복은 일시적인 파도와 같아요. 파도가 칠 때 같이 휩쓸려 내려가는 남자가 아니라 파도가 지나가게 기다리며 바닥에 발을 깊게 받고 서 있는 남자. 그 묵직한 존재감과 어떤 상황에서도 평정심을 잃지 않는 그 깊이감이 그녀로 하여금 형님들을 절대로 잃고 싶지 않은 남자로 만들게 될 겁니다. 이제 감정에 휘둘려서 쩔쩔매는 애송이 같은 짓은 그만합시다. 그 담담한 여유가 형님들을 훨씬 더 섹시하고 가치 있는 남자로 만들어 줄 테니까요. 자, 이제 세 번째 비밀로 넘어가 볼까요? 이번엔 좀 더 묵직한 주제입니다. 바로 침묵의 힘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건 특히 갈등 상황에서 형님들의 급을 완전히 바꿔줄 기술입니다. 자, 이제 세 번째 비밀입니다. 이건 진짜 우리 남자들이 죽어도 못하는 것 중 하나예요. 바로 침묵의 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우리 남자들이 은근히 수다쟁이라는 거 아세요? 특히 내가 무시당했다 싶거나 그녀가 명백하게 선을 넘었다고 생각하면 어떻게든 내 논리가 맞다는 걸 증명하려고 입을 쉬지 않죠. 내가 저번에 그랬잖아. 상식적으로 이게 말이 돼. 내 말 좀 들어봐. 내 논리는 이렇단 말이야 하면서 거의 100분 토론 패널급으로 열변을 토합니다. 상대방이 내 논리에 굴복해서 오빠 말이 맞네? 미안해라고 말할 때까지 끝까지 물고 늘어지죠. 아이고, 우리 형님들. 참나. 그거 여자들 눈에는 어떻게 보이는 줄 알아요? 그냥 자기 감정 하나 주체 못해서 앵앵거리는 어린애처럼 보일 뿐입니다. 혹은 그냥 말 많은 꼰대처럼 보이고요. 진짜 대박인 건
형님들이 말을 많이 하면 할수록 형님들의 말에 실린 무게감은 깃털보다 가벼워진다는 사실입니다. 심리학적으로 보면 과도한 설명은 상대방의 동의를 구걸하는 행위와 같습니다. 내 말이 맞다고 구구절절 설명하는 순간 주도권은 이미 상대방에게 넘어간 거예요. 제발 내 말이 맞다고 해줘라고 애원하는 꼴이니까요. 형님들, 진짜 무서운 남자는 화낼 때 소리 지르는 남자가 아닙니다. 오히려 아주 짧고 굵게 자기 의사를 딱 밝히고는 입을 꾹 닫아버리는 남자죠. 왜냐고요? 그 침묵 속에 담긴 에너지가 상대방을 훨씬 더 긴장하게 만들거든요. 말을 많이 하면 상대는 그 말의 패턴을 파악하고 방어막을 칩니다. 아, 또 저 소리네. 대충 맞장구 쳐주면 끝나겠지라고 생각하게 되죠. 하지만 짧은 선언 뒤에 오는 무거운 정적은 상대방의 머릿속을 복잡하게 만듭니다. 왜 더 말을 안 하지? 진짜 화난 건가? 이 사람이 정말로 나를 떠날 수도 있겠구나라는 본능적인 공포와 불안함을 자극하는 거예요. 이제는 입으로 싸우는 짓 좀 그만합시다. 논리로 이기는 건 토론 대회에서나 하시고 연애에서는 태도로 이기셔야 합니다. 내 가치를 증명하기 위해 말을 쏟아내는 게 아니라 내 가치를 지키기 위해 말을 아끼는 법을 배워야 해요. 남자의 말은 아낄수록 보석이 되고 내뱉을수록 돌멩이가 됩니다. 특히 갈등의 순간에는 더더욱 그렇죠. 이제부터는 그녀가 선을 넘었을 때 구구절절 설명하며 설득하려 하지 마세요. 형님들의 감정을 낭비하지 마세요. 그냥 아주 짧고 명확하게 형님들의 기준을 선포한 뒤 그 뒤에 오는 무거운 정적을 즐기십시오. 그 정적이 그녀의 마음속에 형님들에 대한 경외심과 이 남자를 놓치면 안 되겠다라는 절박함을 심어줄 테니까요. 자, 이제 이 침묵의 기술을 실전에서 어떻게 써먹는지 아주 구체적인 예시를 들어볼게요. 형님들, 다들 이런 경험 한두 번쯤은 있으시죠? 여자친구가 연락도 없이 밤늦게까지 술 마시고 들어왔을 때의 그 빡침. 예전에 우리 형님들이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그녀가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는 순간 기다렸다는 듯이 쏟아냈을 겁니다. 지금 몇 시야? 연락 한 통 하는 게 그렇게 어려워. 상대방에 대한 예의가 아니지 않나? 라며 거의 3시간 동안 연락의 중요성과 신뢰의 가치에 대해 일장연설을 늘어놓았겠죠. 근데 결과가 어땠나요? 그녀가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라고 진심으로 뉘우치던가요? 아니죠. 오히려 오빠 진짜 꼰대 같아. 나도 사회생활 하느라 힘들었는데 오자마자 왜 그래? 라며 역공을 펼치거나 아예 귀를 닫아버립니다. 결국 싸움은 산으로 가고 형님들은 화는 냈는데 정작 지는 건 지고 자존심은 바닥까지 긁히는 최악의 결말을 맞이하죠. 하지만 여기서 진짜 고수들은 어떻게 행동하는지 보세요. 똑같은 상황에서 딱 한마디만 던집니다. 아주 낮고 차분하고 감정을 뺀 목소리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 이런 상황 진짜 불편하네. 먼저 잘게. 그리고 어떻게 하느냐? 뒤도 안 돌아보고 방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세상에나, 이게 끝이냐고요? 네, 이게 끝입니다. 그런데 형님들, 이 짧은 행동이 주는 충격은 3시간짜리 잔소리보다 수만 배는 더 강력합니다. 왜냐고요? 형님들이 화를 내는 대신 거리를 더 버렸기 때문이에요. 형님들이 구구절절 설명하며 설득하려 하지 않으니까 이제 그 텅 빈 공간을 채워야 하는 건 그녀의 몫이 되는 겁니다. 그녀는 침대에 누워있는 형님의 등을 보면서 본능적인 공포를 느낍니다. 이번엔 반응이 왜 이러지? 진짜 화가 많이 났나? 그러다 정말 이 사람이 나를 떠나버리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지배하게 되죠.
이게 바로 제가 말하는 무게감 있는 침묵의 정체입니다. 이제는 입으로 싸우는 짓 좀 그만합시다. 여자가 형님들을 존중하지 않는 행동을 했을 때 말로 훈계하려고 들지 마세요. 형님들의 가치관과 기준을 아주 짧고 명확하게 선포한 뒤 그 공간에서 쓱 빠져나오세요. 나는 이런 대우를 받는 사람이 아니다 라는 걸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면 그녀는 깨닫게 됩니다. 형님이라는 남자가 결코 만만한 존재가 아니며 자신을 잃지 않기 위해 언제든 이 관계를 멈출 수 있는 단호한 사람이라는 것을요. 사실 저도 옛날엔 말싸움하면 지기 싫어서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스타일이었어요. 근데 그러면 돌아오는 건 오빠랑은 말이 안 통해 라는 차가운 반응뿐이었죠. 하지만 제가 이 거리두기의 기술을 배우고 나서부터는 상황이 완전히 역전됐습니다. 제가 입을 닫고 거리를 두면 그녀들이 오히려 안달이 나서 먼저 다가오고 제 기분을 살피더라고요. 남자의 말은 아낄수록 보석이 되고 내뱉을수록 돌멩이가 됩니다. 특히 갈등의 순간에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오늘부터는 그녀가 선을 넘을 때 절대로 구구절절 설명하지 마세요. 형님들의 귀한 감정을 낭비하지 마세요. 그냥 형님들의 기준을 딱 한 문장으로 정의하고 그 다음에 오는 그 무거운 정적을 즐기십시오. 그 정적이 그녀의 마음속에 형님들에 대한 경외심을 심어줄 테니까요. 자, 이제 네 번째 비밀로 들어갑니다. 이건 아마 많은 형님들의 가슴을 조금 아리게 만들 수도 있지만 동시에 정신이 번쩍 들게 하는 이야기일 거예요. 바로 날 것 그대로의 솔직한 기준을 세우는 일입니다. 우리 남자라는 종족이 참 웃긴 게 정말 마음에 드는 여자가 나타나면 본능적으로 변신을 시도합니다. 그녀가 좋아하는 스타일, 그녀가 원하는 성격, 그녀가 바라는 미래에 나를 억지로 끼워 맞추기 시작하는 거죠. 예를 들어, 그녀가 나는 술 많이 마시는 사람 정말 싫어라고 하면 그날로 술 끊는 척하고 나는 주말마다 같이 등산 가는 남자가 좋아 라고 하면 평생 산 근처에도 안 가던 양반들이 갑자기 등산복 쇼핑부터 합니다. 아이고, 우리 형님들. 그렇게 해서 점수 좀 따면 행복해질 줄 알았죠? 참나, 진짜 대박인 건 뭔 줄 아세요? 형님들이 그녀의 입맛에 맞추려고 스스로를 깎아내고 성격을 개조하는 그 순간 형님들의 매력 지수는 바닥을 뚫고 지하까지 내려간다는 사실입니다. 왜냐고요? 그건 더 이상 형님이 아니거든요. 그냥 그녀가 원하는 대로 조종하는 아바타일 뿐이지. 우리 남자들, 이제 착각하지 맙시다. 여자가 진짜로 원하는 건 자기 말 잘 듣는 순종적인 인형이 아니에요. 자기만의 뚜렷한 주관과 색깔을 가진, 그래서 때로는 부딪히더라도 존중할 수 있는 진짜 남자입니다. 헐,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내가 원하는 대로 다 해줄게라며 자존심이고 뭐고 다 내팽개치고 을의 연애를 자처하죠. 이게 얼마나 매력없는 짓인지 이제는 좀 알아야 합니다. 형들 다 알잖아요. 우리가 아니,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해라고 당당하게 말하거나 내 인생에서 이건 절대 타협할 수 없는 기준이야 라고 선포할 때 느껴지는 그 팽팽한 긴장감 말이에요. 바로 그 지점에서 남자의 권위와 섹시함이 나옵니다. 내가 추구하는 가치관, 내가 꿈꾸는 미래, 내가 인간관계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예. 이런 것들을 아주 솔직하게, 때로는 무서울 정도로 정직하게 다 오픈해야 합니다. 만약 그녀가 형님들의 그 핵심 가치를 무시하거나 억지로 바꾸려 든다면 그때는 미련 없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배짱이 있어야 해요. 미안하지만 우리의 가치관이 너무 다른 것 같아. 여기까지 하는 게 맞겠다. 형님들, 진짜 웃긴 게 뭔 줄 아세요? 우리가 언제든 이 관계를 떠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걸 은연중에 보여줄 때 아이러니컬하게도 여자는
우리 곁에 더 꽉 붙어 있으려고 안달이 납니다. 이건 정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자기 자신을 너무나 사랑하고 존중하는 남자. 그래서 기준에 맞지 않는 관계라면 아무리 사랑해도 과감하게 마침표를 찍을 줄 아는 그 결단력의 여자는 본능적으로 압도당하는 거거든요. 이 남자는 내가 함부로 휘두를 수 있는 사람이 아니구나. 이 남자를 잃지 않으려면 내가 이 사람의 기준을 존중해줘야겠구나라는 생각이 들게 만들어야 합니다. 에이구, 우리 형님들. 맨날 헤어지면 어떡하지? 라며 벌벌 떠니까 자꾸 무시당하는 거예요. 진짜 강한 남자는 자기 삶의 규칙을 스스로 정합니다. 그리고 그 규칙을 함께 지켜나갈 파트너를 찾는 거지. 파트너의 규칙에 자기 삶을 끼워 맞추지 않는단 말입니다. 저도 예전엔 그랬어요. 그녀가 싫어하는 친구는 멀리하고 그녀가 원하지 않는 취미는 다 접었죠. 그런데 결과가 어땠냐고요? 결국 제 색깔은 사라졌고 그녀 눈에 저는 아무 매력 없는 투명 인간이 되어 있더라고요. 하지만 제가 제 기준을 명확히 하고 나 이런 사람이야. 이걸 받아들이지 못하면 우린 안 돼요라고 날 것 그대로를 보여주기 시작하니까 오히려 여자들이 제 눈치를 보고 제 기준에 맞추려고 노력하더라고요. 진짜 대박이지 않아요? 형님들, 이제 그만 착한 남자 코스프레 집어치우세요. 형님들이 가진 그 투박하고 거친 기준들을 숨기지 말고 당당하게 드러내세요. 형님들의 세계에 들어오고 싶어하는 여자에게 형님들의 법전을 먼저 보여주란 말입니다. 그 법전을 읽고도 와. 이 남자 진짜 멋지다. 같이 있고 싶다라고 말하는 여자만이 형님들의 진짜 짝이 될 자격이 있는 거예요. 나 자신을 속이면서까지 유지하는 관계는 결국 모래성처럼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구걸하는 사랑 말고 당당하게 선택하고 선택받는 사랑을 하십시오. 그게 바로 형님들이 가져야 할 진짜 자존심이자 가치라는 거 절대 잊지 마세요. 자, 여기서 많은 형님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지점이 바로 이 대목일 겁니다. 아니, 헤어지자고 말할 수 있는 배짱이 있어야 한다고? 그러다가 진짜로 떠나버리면 어떡하냐고 라고 소리치고 싶으시겠죠. 맞습니다. 그 공포, 저도 잘 알아요.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다는 건 정말 견디기 힘든 고통이니까요. 그런데 형님들, 여기서 연애에 아주 잔인하고도 놀라운 역설이 하나 숨어 있습니다. 바로 상대를 잃을까봐 전전긍긍하는 남자는 결국 상대를 잃게 되고 언제든 떠날 준비가 되어 있는 남자는 오히려 상대가 절대 떠나지 못하게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건 단순한 밀당이 아니라 인간의 본능인 손실 회피 심리 때문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가지고 있는 것보다 잃어버릴 것 같은 것에 훨씬 더 강하게 집착합니다. 형님들이 내가 없으면 난 죽어. 제발 내 곁에만 있어 줘라고 매달리는 순간 상대방은 무의식적으로 생각합니다. 아, 이 남자는 내 손바닥 안에 있구나. 내가 어떻게 해도 절대 나를 떠나지 않겠구나. 그 순간 형님이라는 존재는 더 이상 쟁취해야 할 가치가 아니라 이미 확보된 자원이 됩니다. 그리고 사람은 확보된 자원에는 더 이상 열정을 쏟지 않아요. 오히려 지루함을 느끼고 더 자극적이고 더 가치 있어 보이는 다른 대상을 찾기 시작하죠. 헐, 진짜 소름 돋지 않나요? 내가 더 사랑해서 매달렸는데 그게 오히려 이별의 지름길이 된다는 게. 반대로 자신의 기준이 명확해서 나는 너를 사랑하지만 나를 존중하지 않는 관계라면 언제든 마침표를 찍을 수 있어 라는 태도를 가진 남자는 어떻게 보일까요? 상대방은 본능적으로 위기감을 느낍니다. 이 남자는 내가 함부로 대하면 정말로 사라질 수 있는 사람이구나. 이 건강한 위기감이 바로 긴장감을 만들고
그 긴장감이 곧 매력이 됩니다. 상대는 당신을 잃지 않기 위해 스스로의 행동을 수정하고 당신의 기준에 맞추려 노력하며 당신의 가치를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결국 떠날 수 있는 용기를 가진 남자만이 관계의 주도권을 쥐고 진정으로 존중받는 사랑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이건 상대에게 협박을 하라는 게 아닙니다. 나 지금 화났으니까 헤어질 거야 라고 떼를 쓰라는 게 절대 아니에요. 그런 건 그냥 어린아이의 투정일 뿐입니다. 제가 말하는 건 내면의 단단한 자존감에서 나오는 결단력입니다. 나는 나 자신을 충분히 사랑하고 존중하기 때문에 나를 갉아먹는 관계는 견디지 않겠다라는 그 고결한 자존심 말입니다. 이런 남자의 모습은 상대에게 위협이 아니라 오히려 믿고 의지할 수 있는 강인함으로 다가옵니다. 형님들, 이제 버림받을까 봐 떠는 공포에서 벗어나세요. 당신은 누군가의 선택을 기다리는 옵션이 아니라 상대가 간절히 선택하고 싶어하는 특권이 되어야 합니다. 언제든 문을 열고 나갈 수 있는 자유를 가진 사람만이 역설적으로 그 방 안에 가장 오래 그리고 가장 행복하게 머물 수 있는 법이니까요. 자, 이제 드디어 마지막 5번째 비밀만 남았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이야기한 모든 조각을 하나로 합쳐줄 이 영상의 결정판이라고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한방입니다. 준비되셨나요? 자, 이제 드디어 마지막 5번째 비밀입니다. 형님들, 사실 이게 어찌 보면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모든 내용을 하나로 관통하는 가장 무서운 핵심이자 관계의 최종 병기라고 할 수 있어요. 바로 끊임없이 진화하는 남자의 무서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남자라는 종족이 참 웃긴 게 뭔 줄 알아요? 목표를 달성하기 전까지는 눈에 불을 켜고 달려들다가 일단 내 손에 들어왔다 싶으면 무섭도록 빠르게 나태해진다는 거예요. 연애도 정확히 똑같습니다. 처음 그녀의 마음을 얻으려고 할 때는 헬스장도 열심히 가고 옷 입는 법도 공부하고 책도 좀 읽는 척하며 온갖 노력을 다하죠. 그런데 일단 사귀고 안정기에 접어들면 어떻게 됩니까? 에이구, 우리 형님들. 바로 소파와 물화일체가 되어서 배벅벅 긁으면서 유튜브 쇼츠나 넘겨보고 있지 않나요? 그러면서 어느 날 문득 여자친구가 예전 같지 않네, 나를 무시하는 것 같아 라며 한탄합니다. 참나, 형님들. 그게 말이 됩니까? 반성하셔야 해요. 진짜 미친 듯이 매력적인 남자는 절대로 완성형으로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항상 진행형이어야 해요. 제가 말하는 진화라는 건 무슨 거창한 성공 신화를 쓰라는 게 아닙니다. 어제보다 오늘 더 나은 지식을 쌓고, 어제보다 오늘 더 단단한 몸을 만들고, 어제보다 오늘 더 깊은 사고방식을 가지려고 노력하는 그 태도 자체가 핵심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팁 하나 드릴게요. 이걸 절대로 그녀 앞에서 대놓고 티내지 마세요. 나 오늘부터 영어 공부 시작했어. 나 이제 매일 아침 조깅할 거야. 라고 동네방네 떠들고 다니는 건 하수들이나 하는 짓입니다. 진짜 고수들은 조용히, 아주 은밀하게 자신을 업그레이드합니다. 말로 하는 예고편이 아니라 어느 날 갑자기 바뀐 결과물로 보여주는 거죠. 상상해 보세요. 어느 날 갑자기 그녀가 형님을 봤는데 왠지 모르게 분위기가 달라져 있는 거예요. 팔뚝이 좀 더 굵어진 것 같기도 하고, 나누는 대화의 깊이가 예전과 다르게 깊어진 것 같고, 일 처리하는 모습이 훨씬 더 섹시해 보일 때, 그때 여자는 본능적으로 소름 돋는 공포를 느낍니다. 이게 무슨 공포냐고요? 바로 내가 이 남자를 감당하지 못할 수도 있겠다. 혹은 내가 가만히 있다가는 이 멋진 남자를 다른 여자에게 뺏길 수도 있겠다라는 아주 건강한 위기감입니다. 우리가 굳이 나 떠날 수도 있어
라고 입 아프게 말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형님들이 가만히 있어도 스스로 빛이 나는데 어떤 여자가 그 빛을 놓치고 싶겠어요? 저도 예전에 정말 뼈 아픈 경험이 있었어요. 한창 연애할 때 얘는 나를 진짜 사랑하니까 내 찌질한 모습까지 다 이해해 줄 거야 라는 아니란 생각에 관리를 완전히 놓아버린 적이 있었죠. 그런데 어느 날 거울을 보니까 세상에나 웬 흐리멍덩한 아저씨 한 명이 서 있더라고요. 눈빛은 풀려 있고 생각은 고여 있고 아니나 다를까 그녀의 눈빛에서 존경심이 사라지는 게 실시간으로 느껴졌습니다. 그때 정신이 번쩍 들더군요. 그래서 제가 선택한 건 구걸이 아니라 침묵의 업그레이드였습니다. 그녀 몰래 새벽에 일어나 운동하고 업무 전문성을 키우려고 밤늦게까지 공부했죠. 그렇게 3개월 정도 지났을까? 그녀가 저를 보는 눈빛이 완전히 바뀌더라고요. 다시 저를 어려워하기 시작하고 저랑 시간 보내려고 본인이 더 안달이 나서 스케줄을 잡는 거예요. 인간이라는 존재가 이렇게나 간사하면서도 정직합니다. 여자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건 발전이 멈춘 남자와 함께 늙어가는 거예요. 반대로 가장 놓치고 싶지 않은 건 내일이 기대되는 남자의 옆자리를 지키는 거고요. 형님들, 이제 그만 안주하고 스스로를 채찍질합시다. 남자는 모름지기 칼을 계속 갈아야 해요. 그 칼을 휘두를 일이 있든 없든 항상 날카롭게 유지하고 있는 그 자체가 남자의 품격이고 가치니까요. 공부든 운동이든 사업이든 뭐라도 좋으니 조용히 자신만의 영역을 확장해 나가세요. 형님들이 깊어질수록 그녀는 형님이라는 바다에서 헤엄치는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게 될 겁니다. 이게 바로 진짜 사랑의 승리 아닙니까? 이제 구질구질하게 매달리지 말고 실력으로 그리고 그 묵직한 존재감으로 승부합시다. 형님들은 충분히 그럴 자격이 있고 또 그럴 능력이 있는 분들이니까요. 자, 형님들. 이제 정말 마지막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녀가 나를 놓칠까봐 전전긍긍하게 만들지 그 5가지 비밀을 아주 탈탈 털어봤잖아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쯤에서 우리가 진짜 가슴 아프지만 반드시 마주해야 할 단 하나의 진실을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우리가 그동안 얼마나 많은 시간을 어떻게 하면 쟤가 나를 무서워하게 만들지, 어떻게 하면 내 가치를 높여서 쟤를 안달나게 하지, 이런 전략과 고민에 쏟아부었나요? 그런데 진짜 대박인 게 뭔 줄 아세요? 우리가 정작 잃지 말아야 할 단 한 사람, 세상에서 가장 소중하게 지켜야 할 그 사람을 잊고 있었다는 겁니다. 바로 나 자신입니다. 헐, 진짜 뼈 때리는 소리죠. 솔직히 우리 남자라는 종족이 사랑에 한번 눈이 멀면 앞뒤 안 가리고 바보가 되잖아요. 상대방의 무관심이나 차가운 반응을 용서하는 건 차라리 쉽습니다. 에이, 제가 오늘 좀 피곤한가 보다 하고 넘기면 그만이니까요. 하지만 형님들, 과거에 그 처참하고 찌질했던 내 모습을 용서하는 건 수만 배는 더 힘들지 않나요? 밤늦게 술 먹고 자니? 라고 구차하게 문자 보냈던 나, 그녀의 화를 풀겠다고 무릎까지 꿇을 기세로 빌빌거렸던 나, 한 남자의 자존심이고 뭐고 다 내팽개치고 오로지 그녀의 그림자만 쫓아다녔던 그 과거의 나 말이에요. 생각만 해도 입을 킥하고 싶고 당장 기억에서 지워버리고 싶으시겠죠. 저도 그랬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그 한심한 인간을 보면서 내가 왜 그랬을까 자책하며 밤을 지새운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형님들, 이제는 그만 괴로워해도 됩니다. 그 비참했던 순간들조차 사실은 우리를 진짜 남자로 만들기 위한 지독한 담금질이었을 뿐이니까요. 뜨거운 불 속에 들어갔다 나와서 차가운 물에 처박히는 그 고통스러운 과정을 거쳐야
비로소 단단한 강철 같은 멘탈이 만들어지는 법입니다. 우리가 겪은 그 을의 연애는 나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남자가 어떤 결말을 맞이하는지 보여준 가장 확실한 인생 교육 과정이었던 셈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 찌질했던 과거의 나를 좀 안아주자고요. 고생했다 이 바보야. 이제 다시는 그러지 말자라고 말이죠. 진짜 자신감이라는 건 억지로 나 멋있어 라고 외친다고 생기는 게 아닙니다. 내 밑바닥까지 다 보고 그 초라한 모습까지도 이것도 나야 라고 덤덤하게 받아들일 때 비로소 시작되는 겁니다. 세상에서 진짜 무서운 남자가 누군지 알아요? 바로 혼자 있는 시간을 진심으로 즐길 줄 아는 남자입니다. 그녀가 없어도 내 인생은 충분히 즐겁고 그녀의 연락이 없어도 내 마음은 고요한 호수처럼 평온할 때 우리는 비로소 가장 강력한 힘을 갖게 됩니다. 남자의 가치는 여자의 인정에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오빠 진짜 멋있어. 오빠 최고야. 라는 말을 들어야만 기운이 나고 자존감이 올라간다면 그건 이미 그 여자한테 종속된 노예나 다름없습니다. 진짜 섹시한 남자는 누구의 허락도, 누구의 칭찬도 필요 없는 그 당당함에서 뿜어져 나오는 거예요. 내가 나를 선택하든 말든 나는 이미 가치 있는 사람이고 내 길을 갈 거야라는 그 서늘할 만큼 단단한 독심. 이게 바로 여자를 미치게 만드는 진짜 남자의 매력입니다. 사랑은 내 부족한 부분을 채워줄 구원자를 찾는 구걸이 아닙니다. 각자의 인생을 멋지게 꾸려가는 두 독립적인 우주가 만나서 서로의 가치를 존중하며 함께 탐험하는 과정이죠. 자, 이제 잠시만 하던 거 멈추고 숨 좀 크게 들이마셔 보세요. 그리고 그동안 상처받고 자신을 깎아 먹으며 걸어온 그 고단했던 연애의 여정을 한번 돌아보세요.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만약 오늘 이 이야기를 듣고 그래, 이제 더 이상 구걸하는 사랑은 안 하겠다. 오늘부터 내 영혼의 단단한 제국을 다시 건설하겠다라고 결심한 형님들이 계신다면 댓글에 숫자 7분 하나만 시원하게 박아주세요. 이 7분이라는 숫자는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찰나의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진짜 어른 남자로 내 인생의 주인으로 거듭나겠다는 형님들 스스로의 결연한 의지이자 약속입니다. 제가 뭐라고 이렇게 길게 떠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이건 다 제가 먼저 겪고 피눈물을 흘려본 선배로서 우리 형님들만큼은 저 같은 시행착오 겪지 말길 바라는 진심에서 나온 소리입니다. 여기까지 제 이야기를 귀담아 들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이제 어디 가서도 기죽지 마세요. 지독하리만큼 차분한 여유와 배려를 가진 진짜 멋진 남자가 되시길 제가 멀리서나마 응원하겠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평온함을 유지하고 스스로를 먼저 사랑하는 그 마음 잊지 마세요. 자, 그럼 우리 형님들 오늘 밤은 소주 한 잔 기분 좋게 걸치고 푹 자요. 저는 다음에 더 진하고 뼈 때리는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형님들, 건승합시다.